안녕하세요. 5분 뚝딱 철학의 김필령입니다. 오늘은 그냥 편안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려고 사무실에 나와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광장과 밀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학부 때 전기공학을 전공했고요. 대학을 졸업하고 건설회사에 91년도에 전기공사 관련 일을 시작했습니다. 31년 동안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작년 12월에 퇴사를 했습니다. 현재는 프리랜서로서 유튜브도 하고 책도 쓰고 강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어떻게 철학 공부를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철학을 공부하게 된 계기는 저의 불안과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불안장애가 있었는데요. 워낙 어릴 때부터 불안장애가 있다 보니까 제가 불안장애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를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불안하지 않은 상태를 경험을 못 해보니까 내가 불안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거죠. 저는 그냥 내가 너무 소심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거의 40대 후반쯤 돼서야 불안장애가 없어졌는데요. 불안하지 않은 상태를 그때 거의 처음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불안하지 않은 상태를 경험하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사람이 심리 상태도 학습을 하는 것 같습니다. 불안하지 않은 상태를 처음 경험하고 그러한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지금은 안 불안한 상태가 꽤 익숙하고 너무 좋습니다. 불안장애를 많이 극복했습니다. 한참 불안할 때는 그냥 심리적으로만 불안한 게 아니라 실제로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습니다. 심할 때는 100m 달리기 할 때 그 출발선상에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많았는데요. 가장 심할 때는 새벽입니다. 새벽 한 4, 5시쯤 되면 불안해서 잠에서 깹니다. 그러면 무조건 밖으로 나가야 됐어요. 불안한데 침대에 누워있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밖을 돌아다니다가 제가 대학교 들어갈 당시에 지하철 2호선이 개통이 되었는데요. 2호선 타고 이렇게 몇 바퀴 돌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불안이 나중에는 사회공포증, 대인공포증, 수행공포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남들 앞에서 무언가를 하는 게 너무 불안했어요. 군대에서는 고참이 되면 될수록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불안이 심해지더라고요. 왜냐면 선임이 되면 남들 앞에서 훈계를 하고 무언가를 가르쳐야 될 일이 많아지잖아요. 그게 저한테는 너무 부담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끄럽지만 제가 대학교 3학년, 4학년, 2년 동안은 너무너무 불안했어요. 그것은 졸업하고 면접을 할 때 내가 떨리면 어떨까 하는 불안 때문이었는데요. 2년 동안 면접만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대인공포가 심할 때는 이발소도 못 갔어요. 머리 깎다가 떨면 어떡하나, 머리 꺾다가 땀을 흘리면 어떡하나 라는 불안 때문이었죠. 회사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회사에서 회의가 많죠. 회의할 때마다 하기 전에 너무나 불안한 겁니다. 승진을 할수록 더 했는데요. 그래서 나중에는 승진 다 포기하고 지방에 어디 조용한 데 가서 직장 생활을 마칠까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불안에 어떤 대상이 붙으면 그것이 구체적인 걱정이나 불안이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대상이 붙지 않을 때는 막연한 실존적 불안을 겪게 되는데요. 그래서 도대체 사는 게 무엇인지, 내가 도대체 왜 이 짓을 해야 되는지, 도대체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실존적 불안을 많이 겪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실존적 불안 때문에 철학과 심리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정신분석학에서는 지성화 방어기제라고 하는데요. 불안이나 갈등 상황을 이성적으로 그리고 지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그러한 불안과 공포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러한 방어기제를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철학이나 심리학과 같이 뜬구름 잡는 학문을 공부함으로써 구체적인 불안한 상황, 구체적인 현실적 상황으로부터 회피하려고 하는 그러한 방어기제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어는 연체류 중에서 가장 지능이 높은 동물이라고 합니다. 문어는 유리병도 딸 줄 알고 도구를 이용할 줄도 알며 사람의 얼굴을 기억하기도 한다고 하죠. 그런데 문어의 신경세포의 3분의 1은 머리에 있지만 나머지 3분의 2는 다리를 비롯하여 온몸에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어는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생각을 합니다.
문어가 기분에 따라 몸의 색깔을 바꿀 수 있고 주변 환경에 따라 몸의 색깔과 모양과 질감을 바꿀 수 있는 이유는 문어에게는 온몸이 바로 생각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어가 이렇게 놀라운 변장술을 어떻게 가지게 된 걸까요? 문어는 원래 단단한 껍데기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껍데기 속에서 기동력이 떨어지자 문어는 껍데기를 벗어 던져버렸습니다. 맨몸으로 천적들에게 노출이 된 거죠. 그래서 문어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변화무쌍한 위장술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온몸에 지능이 필요했던 겁니다. 즉, 맨몸으로 노출된 불안이 문어로 하여금 놀라운 위장술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만약에 문어가 불안을 느끼지 않았다면 문어는 지능도 위장술도 갖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문어의 불안이 문어로 하여금 살아남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안은 문어에게는 축복인 셈입니다. 조금 비약해서 말하면 나의 불안이 나로 하여금 철학과 심리학을 공부하도록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것이 내가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안은 나에게는 하나의 축복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하면서 철학 공부하는 거 쉽지 않죠. 저는 한 사람이 한평생을 살면서 가질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의 총량은 똑같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무언가를 하려면 또 다른 무언가를 포기해야 돼요. 다른 데 소비되는 에너지를 줄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취미나 운동, 술자리 이런 것들 중에서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것들은 가급적 피했습니다. 골프도 한동안 열심히 하다가 철학 공부를 시작하고는 그만두었고요. 퇴근하고 별일 없으면 집에서 공부를 하고 술을 마실 때에도 집에 가서 딱 공부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마셨습니다. 주말에는 온전히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냈고요. 제가 지방 건설 현장에서 근무할 때가 많았는데요. 집에서 출퇴근할 거리가 돼도 집에 안 가고 고시원에서 생활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천에서 근무할 때 고시원에서 생활했는데요. 그때 집사람이 왜 집에 안 들어오냐고 꽤 잔소리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생활 패턴을 단순화하지 않으면 공부할 수가 없었어요. 이것저것 다 하면서 공부하는 건 불가능하죠. 그런데 사실 진짜 어려움은 시간과 에너지의 문제가 아니라 직장 생활을 하는 것과 철학 공부하는 것이 전혀 이질적인 활동이라는 겁니다. 퇴근해서 철학책을 피면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싶고 밤새 철학 공부를 하다가 아침에 회의 자료를 들여다보면 또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요. 두 개의 일이 요구되는 두뇌 활동이 전혀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것도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아니, 오히려 이러한 이질적인 두 개의 활동을 하는 것이 철학 공부를 하는 데나 직장 생활을 하는 데나 둘 다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 업무와 철학 공부가 왜 서로에게 도움이 되냐 하면 인간에게는 광장과 밀실 두 개의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광장에서만 살 수도 없고 또 밀실에서만도 살 수가 없죠. 사람이 광장에서만 살면 미쳐요. 왜냐면 광장에서는 필연적으로 사람들과 부딪혀야 하는데 사람들과 부딪히다 보면 피로와 상처가 동반될 수밖에 없죠. 이러한 피로와 상처는 밀실에서만 회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밀실이 있어야 다시 광장으로 나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번아웃 돼서 지쳐버립니다. 그리고 사람은 밀실에서만 틀어박혀 있어도 안 됩니다. 밀실에서는 자기만의 환상과 상상 속에 있게 되는데 그러면 자신의 생각이 통제가 안 돼요. 밀실에서의 환상과 상상은 광장에서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즉 광장에서 받은 피로와 상처는 밀실에서 치유되어야 하고 밀실에서의 환상과 상상은 광장에서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광장과 밀실 두 개의 공간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광장과 밀실 두 개의 공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광장이 전부인 사람도 있고 밀실이 전부인 사람도 있죠. 광장이 전부인 사람은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밀실이 전부인 사람은 유아적 망상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크죠. 이 둘 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광장과 밀실이 모두 필요한 거죠. 직장 생활이 저에게는 광장이었고 철학 공부가 저에게는 밀실이었습니다. 밀실이 꼭 저처럼 철학 공부일 필요는 없죠. 누군가에는 운동을 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 누군가에는 뜨개질 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영화를 보는 것이 그 사람의 밀실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각자에게는 각자의 밀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해야 할 일을 해야 될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될지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자니 해야 할 일을 못할 것 같고 해야 할 일을 하자니 하고 싶은 일을 못할 것 같은 그러한 딜레마에 빠지기도 하죠.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에게 저는 비비안 마이어에 대한 이야기를 들리고 싶습니다. 비비안 마이어는 평생을 보모 일을 하면서 혼자 살았습니다. 비비안 마이어는 결혼도 하지 않았고 가족도 없었으며 친구도 없었죠. 그녀는 평생을 보모 일을 하며 혼자 살았습니다. 그녀는 말이 없고 무뚝뚝하며 냉소적인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비비안 마이어에게는 병적인 취미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사진을 찍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시카고와 뉴욕의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것도 무려 15만 장을요. 15만 장을 찍으려면 매일 100장씩 40년 이상을 찍어야 하는데요. 비비안 마이어는 필름값이 비쌌기 때문에 요새 디지털 카메라 찍는 것처럼 마구잡이로 사진을 찍을 수 없었습니다. 한 장소에서 사진을 찍고 다음 장소로 이동을 했죠. 그리고 사진을 찍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포즈를 요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길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자신이 원하는 순간이 포착되면 그대로 사진을 찍은 겁니다. 비비안 마이어에게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보모 일이었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은 사진을 찍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비비안 마이어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비비안 마이어에게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앞에서 나는 누구에게나 광장과 밀실이 모두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저에게 광장은 직장 생활이었고 밀실은 철학 공부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비비안 마이어에게 광장은 보모 일이고 밀실은 사진 찍는 일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달리 보면 광장은 해야 할 일을 하는 공간이고 밀실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해야 될 일만 하면서 살 수도 없고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도 살 수 없습니다. 할 수 있으면 둘 다 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부득이하게 동시에 할 수 없다면 순차적으로라도 해야 하죠. 성인이 되어서도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지 못했다면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게 해야 할 일이 되겠죠. 그리고 부양할 가족이 있다면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해야 할 일일 겁니다. 해야 할 일이 급박하다면 하고 싶은 일은 나중에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제는 기대 수명이 높아져서 하고 싶은 일 나중에 해도 돼요. 저는 40에 들어서야 비로소 철학 공부를 했는데요. 앞으로도 1, 20년은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20대 철학 공부를 시작했더라면 아마 지금쯤은 지쳐서 더 이상 안 하겠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조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정말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언젠간 반드시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해야 할 일을 할 것인가 하고 싶은 일을 할 것인가의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광장과 밀실 모두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광장에서만 살 수도 없고 밀실에서만 살 수도 없습니다. 물론 광장에서는 광장의 논리를 따라야 합니다. 광장에는 광장의 룰이 있기 때문이죠. 광장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광장이 말하는 대로 말하며 광장이 행동하는 대로 행동을 해야 합니다. 광장에서는 평범해야 돼요. 광장에서 튀면 죽습니다. 하지만 밀실에서는 그럴 필요 없죠. 밀실에서는 내 방식대로 생각하고 내 방식대로 행동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자신만의 밀실이 필요한 겁니다. 그 밀실은 철학을 공부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림을 그리는 것일 수도 있으며
여행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무언가를 만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밀실은 평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만의 비범한 밀실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비범한 밀실을 가꾸어 놓지 않으면 나중에 광장에서 물러나야 할 때 갈 곳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의 밀실을 만드세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평범한 광장과 비범한 밀실 두 개의 공간이 모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만 마치죠. 감사합니다.